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며 본인이 지금 박문진 이사 임명을 못했으니까 MBC 사장은 이제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좀 더 나가면 YTN 저거 그러면은 이인방송 상임위원 체제에서 결정했으면 저건 무효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당연히 나올 것이고 언론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좀 더 나가면 김종욱 박사가 잠깐 언급했던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제부터는 정권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나왔을 때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오늘 이 판결이 단순히 인용이 되었다 기각이 아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께 만난 냉꽃빛 쏩니다 이러는 사랑하며 나누자님은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핑크색 슈퍼챗은 김갑수 형님 덕분에 받고 있다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얘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이제 스픽스에서 특별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긴급 편성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소송을 직접 뭐 뛰었던 박선아 변호사나 네. 그다음에 국민대 이창현 교수님이 진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는 좋고 네. 오늘 MBC 출신 기자들은 정말로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 어머나. 특히 선배들이. 그러겠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면 네. 이게 이제 시민의 힘으로 방송을 어쨌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 어떻게 이제 표출되느냐 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시위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견 표출이나 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거나 이걸로 이제 표징이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사실 오늘 공교롭게 점심시간에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밥 먹게 돼갖고 네. 그런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에 사회 주류로서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야지 하던 그게 여야 공이 그런 그 습성이 있었는데 정말로 결연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아, 야당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인데 저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뭐 네.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전원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대다수는 그럴 텐데 아직도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뭐 그 등등이에요. 근데 전체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이 총동원돼서 무엇하다고 하고 있는 중 아닌가 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은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 이용마 기자님 5주기 그리고 MBC 지켜라 콘서트가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사람분들이 많이 와주실까? 상암에서 했었던 첫 번째 콘서트 때는 진짜 많이 와주셨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많은 비를 막고 하겠다고 그 동화면세점 앞에 거리를 가득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MBC 그 이호찬 본부장님께서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열망이 MBC가 언론 장악에 맨 앞장 서서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엄청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동이었습니다. 그 오윤혜 우리 대표는 이제 평범한 주부면서 방송인인데 운동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필라테스만 합니다. 필라테스만 하시는데 다른 운동은 하지 제가 이런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이 정권 편이냐 아니냐는 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워낙 편파 방송이 심하기 때문에 노영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KBS, YTN 매각, 그다음에 MBC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의 논쟁을 보면 야 우리 정권은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가야 되지. 문재인 정권 안 그랬어? 과거에 노무현 정권 안 그랬어라는 논리를 가지고 네. 오히려 정권의 그 성격에 따라서 방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사람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르다. 여야 간에 지금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도록 방송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여야냐.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 장악의 방법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KBS에서 어떻게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독재 정권이야?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언론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 그 거죠. 노영방송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MBC는 노영방송이야 라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좀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노영 방송을 풀어서 말하면 이제 노조가 뒤에서 힘을 쓰면서 운영에 논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공격의 언어니까 그쪽에서 그런 표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정권 향배마다 언론 지형이 바뀌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사실 KBS에 그 박건상 씨 임명했는데 박건상 사장도 방송하고 아무 관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신문 기자였다가 불 쓰고 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저항이 돼 있느냐? 정권 친화적인 인물들이 설사 사장 지도부에 앉혀지고 또 앵커나 진행자의 상당 부분이 교체가 한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한 여론의 보편 상식이라는 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윤석열 씨를 중심으로 한 현 집권 세력들의 이 언론을 다루는 행태를 포함해서 보는 건 너무나 서툴지 않습니까? 무식해요. 너무나 거칠고 서툴고 네. 현 시점에 한국인의 일반 상식 수준에서 정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방송 장악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오로지 노리는 건 힘의 논리. 내가 집권을 했으니까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건데 아마도 법관들도 그 안에서 갈등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국힘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 진출하려는 판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이리저리 이제 휩쓸려 다니겠죠. 근데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법관들도 존재하니까 오늘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거겠죠.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압박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고 그게 힘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김종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 노영방송이라는 딱 단어가 가져다 주는 게 야 노조가 하니까 너 그러면 민주당 편 아니야? 뭐 크게 보면 좌파 또 전체주의 세력 심지어 이제 반국가 단체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깨내는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잠깐만요. 예. 김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라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제 방식인데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공격하기 위한 억지 그 딱지에 대해서 차라리 반박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낫다. 가령 저더러 빨갱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빨갱이! 암만 생각해도 나 같은 빨갱이가 어딨냐고. 이 호화롭게 사는 오디오 막 이렇게 놓고 사는데. 쾌락주의자거든요. 이분은. 맞아. 네. 물질 막는주의자고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빨갱이였구나. 그러니까 MBC장에서 노영방송이라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근데 노영방송이 나빠요? 뭐 하여튼 저쪽에서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을 못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친일 막 공격을 하면 댓글 쓰는 사람이 종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종북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종북 얘기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걸 비판하라고 그러냐고. 예. 종북 문제가 나오면 나 그거 비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노조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 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헌법을 바꾸든지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MBC 제3노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조가 많고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BC가 소위 그 방송의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 1등이에요. 네. 이건 국민적 판단이거든요. 네. 국민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영방송은 프레임인 거죠. 노조가 어떻게 예를 들면 방송을 장악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따지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노조가 그럼 예를 들면 현대를 장악을 해가지고 노조가 돈을 다 먹는 겁니까? 전혀 아닌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언론인들이랑 방송해보면은 노조 지부장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그 자리 안 맡으려고 하고요. 그분들 회사에서 힘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노조 방송이다. 이건 진짜 프레임이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MBC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전국의 언론 노조의 90%가 민노총 소속이에요. 심지어 연합뉴스 노조도 민노총 소속이고요. 그 민노총 소속이 일반적인데
유독 MBC만 욕할 때마다 민노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 언론사의 노조는 노조로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언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네. 대체로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 설 때는 언론을 중립의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 정권은 착오를 한다는 거예요. 저 중립이 결국에는 진보 편이니까 무조건 우리 쪽으로 다 끌고 와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 그리고 여기처럼 장악할 수 있는 역량도 없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KBS 해놓은 거 보십시오. 그럼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렸는데 지금 KBS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을 받고 있어요. 조회수가 급격하게 유튜브에서는 떨어지더라고요. 시청률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사이에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른데 이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방송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바로 상식과 네. 그리고 법에 맞느냐 아니냐, 법의 취지에 따라서 갔느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을 한 것이어서 당당하게 우리는 얘기를 해도 된다. 네.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그것이 공영방송이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우에 누구의 편이 된다라는 방식은 좀 잘못됐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좀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65에서 70% 정도가 견고한 반대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권이 뭘 하더라도 믿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반대 세력이 65에서 70%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적어도 이렇게 가다 보면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좀 더 타협을 할 줄 알았는데 타협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 정서인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은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과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을 넘어서 제가 볼 땐 이 예를 들면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도 전 조금씩 변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아주 과거에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정권을 위해서 옹의했다면 지금 여지를 두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과 관료 사회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변동을 가장 잘 포착하는 데들이 따지고 보면 공권력 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공권력과 공무원 기구. 그냥 공권력 같은 경우는 정보를 취합하는 데거든요. 전 그래서 뭐 이 사법적 판단이 거기에 근거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이 견고함을 깰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아마 공직사회에서는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좀 나중에 할 얘기가 되겠지만요. 이 시점을 훨씬 지나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방통위서부터 방심위, 선방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검열기구로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언론 자유를 말할 때 국가 권력이 혹은 준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 말하면 안 되고 저 말하면 고발당하고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전형적인 그 후진국 독재국가적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보도를 하되 그게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거나 했을 때 법적 절차를 그때 밟는 거지 평상시에 국가에서 위임한 어떤 기구가 하나하나 그 검열적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방심의 존재 자체, 방통위의 존재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